안녕하세요. 네, 주식 셰프의 장중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좀 장이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오늘도 외인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 같은 경우는 비차익, 프로그램에서는 비차익 거래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방향성만 놓고 때리는 거예요. 한국 증시 자체가 외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어디 흔들어주면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를 잘 쓰거든요. 올릴 때도 비차익을 많이 쓰고, 코스피 쪽에서는 차익 거래는 잘 안 합니다. 선물하고 현물에 괴리감을 놓고 하는 그 차익 거래는 잘 안 하고, 그건 기관이 보통 하고, 메인들은 그냥 비차익 거래, 방향성만 하는데, 여전히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프로그램 거래로 보면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매도 규모 이미 1조 2,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외인들의 매도세가 누그러져야 지수가 반등을 하곤 할 텐데, 일단 현재 상태까지는 외인들이 좀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며칠 연속으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세가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외인들이 계속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비차익 거래를 보면은 외인들 뭐 거의 퍼렇죠. 네, 계속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오늘 포함해서 오늘입니다. 지금 한 4일 동안 계속 팔아대면서 또 금요일 날은 매도 규모도 키웠죠. 그러면서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금요일 날 외인들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오늘 시가상 보면 이제 반등을 시도했는데 다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이 계속 한국 시장에서는 매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되는 걸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무조건 뭐 이렇게 저가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게 아니라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외인들의 매도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섣불리 공격적으로 나가시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로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쉬엄쉬엄 한동안 좀 쉬어 가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외인들의 그 매도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3200포인트가 깨지면 좀 여러 가지 힘든 날인데, 기관이 지금 나홀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하고 외인이 매도하는데, 뭐 개인은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더 나오는 것 같고, 기관이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받치고 있는데 외인들의 매도에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3200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3200 지켜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조금 골치 아파요. 대형주들 특히 좀 조정폭이,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는 옆으로 네,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서서히 저점도 올리면서 좀 반등 시도를 하는데, 차트상 보면은 사실은 내려왔다가 바로 반등했다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모습이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라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뭐 여기 단순히 최저점, 최저가 요것만 놓고선 이렇게 반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모양새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위로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3200포인트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깨지면 조금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지금 외인들 매도 오늘도 그렇고 이게 좀 계속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장이 조금 어려워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또 단기 상승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 체력이 좀 약하고 외인들이 공매도하기는 딱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미국이 반등을 했을 때도, 지난주에 반등을 했을 때도 중국 증시를 갖다 빌미 삼아서 매도를 했죠. 매도 규모를 키우고 그러면서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포지션상 공매도하기 딱 좋은 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또 매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보면은 공매도 양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외인들이 판매한 금액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는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예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해요. 혹시 탈코리아를 하는 건지 네, 이런 것도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어찌됐건 당분간은 외인들의 매도 규모를 조금 확인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외인들의 매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공매도량도 그렇고 이제 쇼커버도 들어올 거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셋 대우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또 반등 신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외인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휘젓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일별로 보셔도 좀 계속 매도가 좀 많은 상태고, 금요일날 3조가 넘게, 3조 2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는데, 이 규모가 한 2조 3천억, 네, 이 정도 규모까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지금 11시 27분까지니까 현재 추이로 봐서는 오후에 크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 2조 4천억 5천억 정도로 5천억 정도 안팎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규모가 매도 규모가 줄어야 돼요. 물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 말이기 때문에 월말 정산 물량도 있을 거예요. 정산 물량도 있을 건데, 뭐 그래도 어쨌든 포지션 자체가 보시면 매수는 많이 늘리지 않고, 매수는 별로 안 늘었잖아요. 매도만 확 늘린 거는 좀 약간 청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현금 한국 증시에서는 조금 매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지수가 지금 3200, 네, 회복을 했네요. 다행히 회복을 한 상태고, 이 상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외인들의 매도, 이거를 추이를 보시면서 외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방어적으로,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거보다는 방어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외인들이 좀 LG 디스플레이도 좀 매도가 뭐 하루 빼고, 네, 다 매도죠. 하루 빼고, 이거 하루 완전히 뭐 이런 상태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인도 공매도 1위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에요. 공매도를 여기다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간도 뭐 매수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죠. 오늘 좀 들어오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상황을 좀 보면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이제 그 7월 특히 외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9만원 상단에서 지금 8만 3천원까지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외인들의 저런 매도가 집중됐고, 사실 기관들도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거의 기관도 뭐 오늘 빼면 과거까지만 보면 둘 다 하루씩이에요, 매수는. 이런 상태인데, 어찌됐건 이제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살펴보시면서 이 라인 8만 한 3천원, 3천, 여기가 한 500원 정도 되는데요. 83,500원 정도 지켜내는지 보시면, 매도 규모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켜내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기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조금 가격이 이상한데 이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앞에 거는 이 미래에셋이 약간 HTS가 안 좋아요. 근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지간하면 미래에셋 HTS를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수수료 때문에 사실 여기 하다가 지금까지 오긴 했어요. 근데 별로 에러도 많고 별로 안 좋긴 합니다, 차트가. 네. 아무튼 25,000원 대비 지금 뭐 여기까지 좀 떨궜죠. 네. 25,000원에서 한 22,000원 수준까지 뺐는데, 거의 뭐 얼마죠? 한 3,000원 정도 빠진 거죠. 고점 대비해서는 3,000원 정도 빠진 거죠. 25,000원 대비 25,000원 10%면 2,500원이잖아요. 그렇죠? 2,500원이니까 뭐 한 12% 정도 이렇게 빠졌어요. 12% 정도 빠졌는데, 외인하고 기관하고, 네, 이렇게 하루만 지금 매수를 하고 다 매도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막 퍼부었어요. 연기금 묻어보세요. 막 퍼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 정도 고점 대비,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데, 한 요 정도 선에서 보자면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였었죠. 여기 대비로 보자면은 한 2,000원 정도, 아직 한 8% 정도 이렇게 빠진 상태인데, 전체적 그 매도세에 비해서는 얘가 뭐 확 떨어지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이 큰 그림에
이 큰 그림의 추이를 보자면 고점은 여기까지 올라갔었고, 네, 저점은 여기까지 해서 이 커다란 박스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사실 여기는 단기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하단에 이 정도 규모에서 박스가 있었는데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매도세가 그렇게 강했으면은 이 단기 상승이 이만큼 컸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빠졌어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보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21,900원 정도 여기를 지켜내는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봉상으로 봐도 이제 쭉 많이 올라왔어요.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10,000원 이하까지도 갔었죠. 10,000원에서 지금 25,000원까지 2.5배 올라온 상태거든요. 자, 작년 2020년부터 25,000원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네.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이 전체 추이에서는 상단 부분에 있죠. 있는 상태고 안 보이니까 조금 줄일게요. 얘가 보시면 이 고점 대비해서는 뭐 7월달은 완전히 뭐 하락하는 달이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시작이니까 오늘 일봉하고 똑같을 텐데 여전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빼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얘가 뭐 빠진다 그러면 사실 2만원까지도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빼진 않았거든요. 주봉상 보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얘가 옆으로 이번 주에 꺾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옆으로 꺾이는지. 아직까지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지난주에 요거를 좀 꺾어주는가, 예, 옆으로 이렇게 꺾어주는가 그거를 기대하고서 LG 디스플레이를 봤던 건데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외인들의 매도가 이제 폭탄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없었으면은 옆으로 이제 꺾어가는 모습으로 되면서 주봉상으로도 옆으로 꺾이고 이러면서 되게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 추이를 완전히 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뭐 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얘는 중요한 거는 한 21,900원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길 지켜내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얘는 이제 뭐 여기 지켰다 그래서 공격적 매수하시기보다는 여기 지켜내고 22,000원으로 다시 반등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 22,000원 약간 위에 뭐 22,100원, 200원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장 자체가 이번 주도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인들 매도가 계속 좀 많이 있고. 근데 일단 3,200포인트를 오늘 내일 이렇게 지켜낸다 그러면 더 이상 하락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코스피 자체가 이제 3,200에서 3,250 사이 이 구간 밴드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확실히 지지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제가 좀 오늘 지켜보는 종목도 여러 개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오늘 불안한 상태니까 특별하게 또 이렇게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금융 종목들은 조금 이제는 서서히 정말 지켜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모든 상황이 안전자산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금융 종목들, KB금융인데, 얘네도 뭐 거의 갭으로 빠졌어요. 이거 지난주에 갭으로 출렁하고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2.47 여기서 그냥 갭으로 툭 떨어졌거든요.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매수를 좀 얘는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뭐 수급으로 일단 같이 볼게요. 우리금융은 개인이 중심으로 가고 왜냐면 저가 종목이라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상태고 또 그 하나금융도 있죠. 하나. 네. 자 보시면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외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얘도 뚝 떨어졌는데 차트로만 보자 그러면은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이거 장기 2평까지 다 깨버리고 막 이틀 동안에 이 20선하고 120선을 이나 20선이나 120선 그냥 뭐 이거는 장기 평선 뭐 니까지 게 장기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툭 그냥 너무 쉽게 깨버렸어요. 금요일날 깼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또 깨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쭉 밀어내리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30분봉으로 시초가에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금융주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하루니까 이게 반등해서 다시 올라오는지 추이를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43,000원을 회복을 하는지, 지금 10분봉으로 보면은 밀리고 나서는 이제 반등을 하려고 이제 옆으로 이제 그래프가 지금 옆으로 꺾고 있죠. 그래서 이게 43,000원을 회복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3,000원 회복을 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금융주들, 네, 하나금융도 그렇고, 아까 우리금융은 조금 개인들이 너무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좀 그렇고, KB금융, 네, 둘 다 기관이 좀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이제 한 51,500원인가 이 지지라인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가셔도 51,500원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회복하는 거를 확인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 난 빨리 매수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도 51,000원을 넘어가는지 보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번 주도 급하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차분히 가셔야 되고, 얘는 어쨌든 내려와 갖고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죠. 반등은 못 하더라도 일단 횡보하는 모습으로 쭉 가다가 여기 내려오면 이제 반등할 거예요. 그래서 51,000원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51,000원 회복하는 거 보고 거기서 지지하는 걸 보면서 매수하시는 것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도 이제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번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특히 폭탄처럼 막 던져대 갖고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3200을 지지하면 여기서부터는 기관도 그렇고 대형 투자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지켜만 낸다면. 근데 일단 이날도 어쨌든 빠졌지만 여기 위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지켜내는 모습이었고, 여기도 네,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3200포인트는 잘 지켜내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200을 잘 지켜내는지 이걸 좀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는 날이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그렇게 투심이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외인들의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네,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3200포인트를 지켜내고 있는지 요걸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3200을 계속 지키고 외인들의 그 매도 규모가 줄어든다,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낙폭이 좀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기운 내시는 그 하루 되시고요. 이번 한 주 좀 좋은 소식이 있는 월요일이니까요. 뭐 월요일에 조금 안타까워도 화수목금 계속 좋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주 좋은 결실이 있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건강한 한 주 되세요.